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에 있는 자회사가 본사의 가치를 뛰어넘는다? 이거 거의 비즈니스 역사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은 바로 그 전설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 기업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LG전자고요. 무대는 인도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8조 6천억 원.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최근에 인도 증시에 상장하면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LG전자 인도법인의 기업 가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인도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역사상 5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걸 넘어서 한 외국계 기업이 인도의 자본시장 한복판에 우뚝 섰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 같은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다음입니다. 인도 법인의 가치가 무려 18조를 넘어서면서 한국에 있는 LG전자 본사의 시가총액을 훌쩍 추월해버렸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넘어선 그야말로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그냥 성공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인도는요, 엄청난 잠재력만큼이나 복잡한 문화, 예측 불가능한 정책, 그리고 살벌한 가격 경쟁 때문에 수많은 글로벌 강자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퇴장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글로벌 기업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LG는 어떻게 그 무덤 위에서 이렇게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0년대 LG가 처음 인도에 깃발을 꽂았을 때 마주했던 건 기회의 땅이 아니라 뭐랄까 넘어도 끝이 없는 거대한 장벽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냥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1991년에 TV 보급률이 1%가 안 됐고요. 냉장고는 무려 1000가구당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어요. 에어컨은요, 아예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희귀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이 작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가전제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 삶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없었던 게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깊고 아주 단단한 장벽이 있었는데 바로 문화적 저항이었죠.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와서 바로 요리해 먹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인도 문화에서 음식을 며칠씩 보관하는 냉장고는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채식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냉장고를 고기나 보관하는 육식주의자들의 물건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도 했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있었으니 바로 최악의 인프라와 제도였습니다. 당시 집 전화를 하나 놓으려고 신청하면 2년을 기다리는 게 보통일 정도였으니까요. 모든 게 공급자, 즉 파는 사람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소비자는 선택권도 없고 권리도 없이 그냥 파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LG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 좋다고 알릴까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애초에 우리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들까? 이걸 고민한 거죠. 그래서 나온 첫 번째 해법은 제품이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신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LG의 전략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뭘 할부로 사려면요, 은행에 가서 수많은 서류를 내고 며칠, 몇 주를 그냥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거든요. 대부분의 서민들한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죠. LG는 이 시스템 자체를 그냥 파괴해버렸습니다. 현지 금융사랑 손을 잡고 소비자가 매장에서 단 몇 분 만에 할부 심사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인도 최초로 도입한 겁니다. 그 결과는요? 네, 폭발적이었습니다. 구매의 족쇄가 풀리자 억눌려 있던 수요가 그냥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모든 기업들이 외면했던 농촌 지역에서 수요가 무려 40%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LG는 단순히 물건을 판 게 아니에요. 할부금융이라는 열쇠로 인도의 잠재된 중산층을 깨우고 스스로 거대한 시장을 창조해낸 겁니다. 구매의 문을 활짝 연 LG는 다음으로 신뢰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210일 서비스 캠페인인데요. 고장 접수를 하면 2시간 안에 연락하고 하루 안에 방문하며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팔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인도 시장에서 이런 약속은 소비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 LG 제품은 믿고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인식이 바로 이때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구매의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LG는 인도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고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데 모든 걸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즉, 인도인처럼 생각하기에 단계로 들어선 거죠. LG는 단순히 외국에서 만든 제품을 가져다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현지 부품 업체를 키워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택했죠. 2000년 당시에 부품 현지화율이 58%로 경쟁사들을 압도했다는 사실이 이걸 증명합니다. 이게 제품 가격을 15에서 20% 낮추는 효과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LG를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인도 기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LG의 마케팅은 인도인의 심장, 그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인도에서 크리켓은 그냥 스포츠가 아니에요. 종교이자 삶 그 자체거든요. LG는 1999년에 크리켓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가 되면서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인도 국민들의 열정과 환호, 그리고 눈물과 함께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TV에서 LG 로고를 보는 건 광고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 거죠. 자, 이 대목의 말로 LG 현지화의 정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정말 인도인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크리켓을 너무나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 TV 리모컨에 아예 크리켓 게임 버튼을 넣어버리고 잦은 정전에 대비해서 전기가 끊겨도 9시간 동안 냉기가 유지되는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쥐가 세탁기 전선을 갉아먹는다는 불만이 나오니까 쥐가 싫어하는 화학물질로 전선을 코팅해서 내놓았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저한 공감과 배려의 산물입니다. 현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인도에서 LG는 제품 출시 초기부터 영어와 힌디어는 물론이고 남부의 타밀어나 동부의 벵골어 같은 주요 지역 언어를 TV 메뉴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당신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합니다 라는 아주 강력하고 진심 어린 메시지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집요할 정도로 깊고 세밀했던 현지화 전략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 타임라인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1997년에 법인을 세운 이후 불과 6년 만인 2003년에 LG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모든 주요 가전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공은 20년 이상 이뤄진 끝에 2024년 인도 증시를 뒤흔든 기록적인 IPO로 화려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결국 LG의 인도 신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바로 진정한 현지화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고 현지에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 속으로, 그들의 거실과 부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미처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까지도 찾아내서 해결해 주려는 끝없는 공감과 집요한 노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현지화입니다. LG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본이나 최첨단 기술만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진심 어린 공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이 이야기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또 어떤 영감을 주나요?